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자. 2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지만 제가 대리운전을 얼마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따져보니 17년 정도 대리운전을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처음에는 보험료를 내놓고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뭐 일주일도 안 나갈 때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제가 그때 당시엔 아는 대리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고전을 했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초보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알바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대리운전 나갈 때 지금 사용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어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휴대폰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없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가 없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이 대리 전용 기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있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이 나와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웬만한 뭐 컴퓨터보다 좋으니까 여기다가 요즘에는 대리 어플을 받아서 대리 콜들을 수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뭐 대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보통 휴대폰에는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처음에 스타트 하는데 장착하고 이 작은 배터리를 갈아 끼우다 보면 콜이 없는 지역에서 콜이 들어왔을 때 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 배터리는 될 수 있으면 사용 잘 안 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비상용으로는 들고 다니거든요. 요 제품하고 그리고 요즘 충전식 보조 배터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용량이 큰 거. 요거를 저는 뭐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뭐 크기별로 다 있는데 요거는 뭐 스마트폰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겹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이 들어오면 계속 봐야 하니까 요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고 요걸 꽂아서 이 단자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면은 배터리 충전도 되고 배터리 충전이 소모가 되면서 충전이 되니까 콜을 놓칠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딘가는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바지 포켓 같은 데 넣으셔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가방인데 요 가방 같은 경우는 벨트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허리에다 장착을 합니다. 차가지고 요 사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뭐 운전할 때 많이 걸리지거리지도 않고. 근데 좀 뭐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큰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로 메시는 그 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그 가방을 사용해 봤는데 안전벨트 할 때 조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안전벨트를 할 때마다 그게 좀 자세가 잘 안 나오는 바람에 가방을 이쪽 저쪽 옮기니까 부자연스러워서 이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찍찍이도 있고 뭐 편하신 대로 뭐 가방은 선택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기 성향 따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가방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교통카드, 제가 저번에 앞 1편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리운전 전용 교통카드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문의가. 이거는 저희, 그러니까 대리운전에 나갈 때만 이걸 사용하죠. 대리운전에 나가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앞전에 1편에서 말했듯이 신용카드에다가 대리운전 기능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연도가 바뀌니까 또 그러면 이 신용카드 연도 바뀌면은 또 가서 재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이 버스 장착 기능을 또 다시 탑재하러 사무실을 방문해야 돼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 카드는 유효기간 높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분실하지 않는 이상은 요걸 저는 사용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대리운전 회사를 가셔가지고 교육도 좀 어플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겠지만, 오늘은 제 어플,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플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해서 그냥 카카오 캡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뭐 좀 낙서돼, 좀 글자는 잘 못 적어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제가 첫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대리운전을 출근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와이파이 기능은 오프를 시키셔야 합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온 상태가 되어 있으면 대리운전 어떤 어플이든 충돌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기면 오류가 날 동안은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기능을 꺼두십시오.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표시한 요거 표시가 무슨 표시냐면 GPS 표시입니다. GPS. 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요즘 GPS들은 정확하게 진짜 뭐 한 1m 차이도 안 납니다. 요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큰 차이를 뒀는데 요즘에는 뭐 한 1m 안에서 오류가 나더라도 뭐 하니까 GPS는 꼭 키셔야 하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폴더, 이 화면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그 대리운전 어플들을 한 폴더에다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 D1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프로그램 어플입니다. 참고로 로지는 전국에서 다 사용하는 어플로 알고 있습니다. 로지 1도 있고 로지 2도 있고 로지 3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 소속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그 뭐 회사에서 방문하실 때 뭐 로지 1을 다운 받아줬다면 로지 1을 쓰시면 되고, 로지 2를 받아주셨다면 로지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로지 헬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리운전 버스를 탈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처음 대리운전을 나가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 이걸 잘 모르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로지 헬프가 나와서 진짜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옛날에는 시간표라 해가지고 시간표로만 이렇게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차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 뭐 지금은 이제 폴더에 뭐가 있나만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카카오맵에는 요거는 옛날 이름으로 다음 지도죠. 다음 지도인데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맵이라고 사용합니다.
요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제가 대리운전을 나갔을 때, 손님을 찾아갈 때, 아니면 어떤 술집을 찾아갈 때, 그럴 때 많이 유용합니다. 그 사용 방법은 차후에 또 제가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용, 카카오티 대리기사용, 요 어플 같은 경우는 카카오 대리운전입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카카오 대리운전이 서면, 사상, 남포동, 해운대, 뭐 술집이 아주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오지만 조금 외곽으로 떨어지면은 카카오 대리운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콜접수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떨어집니다. 서울에는 보니까 카카오가 엄청 많이 활성화됐던데 저희 부산지방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 보조로 저는 하여튼 로지원하고 카카오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처음 제가 설명해 드릴 건 로지 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지를 누르시면 컨택을 하시면은 지금 출금 보고라고 이 화면처럼 출금 보고라고 뜹니다. 요 부분을 누르시면 대리운전 회사에 내가 오늘 대리운전을 출근한다. 이게 보고가 되는 거죠. 보고가 되는 거니까 뭐 대리운전이 참 매력이 제가 17년 동안 한 이유가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제가 또 이게 투잡으로 제가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세 정보 보기 요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지금 9초 후 자동 취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콜을 받으면은 이 화면이 또 뜹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출금 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렇게 상세 정보 보기를 터치하시면은 바로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1번 오더 보기 요게 중요합니다. 오더 보기도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와이파이를 키신 분들은 요 오더 부위를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원래 깜빡이처럼 깜빡 그래야지만 이가 콜이 계속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깜빡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오류가 난 겁니다. 이 지금 어플이 지금 오류가 났기 때문에 다시 껐다 키시면은 다시 깜빡 그립니다. 오류가 났을 때는 껐다 키시는 게 제일 좋고 와이파이 기능 끄셔야 합니다. 와이파이 기능 끄시면은 정상 동작을 한다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깜빡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부위에 보면 제가 지금 개법동 공용주차장 이쪽에서 사상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좀 콜이 뜨기 때문에 제가 띄워봤는데 제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칸은 지금 제 위치를 어딘지를 표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서울에 갔다면 서울역 앞이라면 서울역 앞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서울역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몇 미터 요것까지 서울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곳까지 표기해 주는 곳입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최대거리 지금 최대거리라고 돼 있는데 요 최대거리라고 제가 지금 요 최대거리를 띄워봤습니다. 최대거리를 띄워봤자 콜은 10km 자기 동서남북으로 10km 안에 있는 콜들만 보여줍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았어요. 10km 안에. 근데 화면을 계속 내려도 콜이 진짜 계속 올렸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콜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10km를 해놨는데 8km 안까지 지금 콜이 7콜 정도밖에 안 뜨는데 보통 1km 안에 뭐
화면을 꽉 채웁니다. 화면을, 옛날 같은 경우는 화면을 다 채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즘 대리기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요 최대 거리를 갖다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제 자기 쓸 때 이게 큰 거리를 잡아 놓으면은 계속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면은 남들한테 시끄럽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소리를 완전 죽이고 진동으로 해놓습니다. 뭐 버스 같은 데 타시면 대리기사님들 뭐 소리 나시는 분, 이제 시끄럽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잘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켜놓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에 들고 다니니까 항상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습니다. 해놓으면은 이게 또 콜이 뜰 때마다,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 이 진동이 울리면 배터리 소모량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km 정도를 봅니다. 2km 정도를 보는데, 다음 화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00으로 잡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최대 거리가 됩니다. 뭐 여기다가 여기 10을 놓으시면은 10km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 그것도 최대 거리가 되고. 근데 요 다음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1번 탄이 만약 1이 됐다면 100m입니다. 1이 됐다면 100m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9까지 올렸다면 900m.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2번에 2번에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2km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로, 그러니까 나를 기준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2km 안에 있는 콜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2km 안에 있는 콜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 콜이라는 건데, 내 주위에 자동으로 근처에 있으면 자동 배차가 됩니다. 자동으로 배차가 되는데, 공개 콜은 뭐 다른 분들이 안 가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기사가 없었을 때 내가 선택을 한다면, 컨택하시는 부위에 컨택을 하시면은 제가 그 콜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동대신동에서 요 며칠 전에 수행했던 콜인데, 요 화면 앞전에 또 콜이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지가 출발지 부산탕, 도착지 만덕동, 요금은 15,000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걸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캡처를 못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요것도 지금 그 다음에 처음에 컨택을 하면은 넘어오는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출발지 옆에 보시면 출발지 부산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산탕이라 가지고 음식이 아닙니다. 이 부산 목욕탕인데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목욕탕인데 그냥 부산탕이라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착지는 만덕동 요금은 15,000원. 15,000원 하시고 여기 터치를 누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한 번에 보시고 내가 이걸 수행하겠다 그럴 때 눌리는 건데, 만약 이 화면에 들어갔을 때는 배차 취소를 누르셔도 페널티 요금이 있습니다. 500원. 페널티 요금이래 가지고 내가 콜을 수행한다고 잡아놓고 취소를 내가 보니까 나한테 내가 맞지 않는 콜이다 싶어가지고 취소를 하려면은 페널티 500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5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9초 후에 자동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9초 후에 자동 취소를 이건 또 취소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내가 상세 정보 보기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이게 그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500원은 페널티를 물고 콜도 수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코를 수행하려면은 지금 제가 상세 정보북이라는 걸 터치를 해야 합니다. 터치를 10초 안에 해야지만 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치를 하셨다면 다음 화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좀 꺼먹고 빨갛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이 화면은 이제 그 금방 올라왔던 그 콜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1번 칸에 보시면 전화기를 제가 해놨는데 전화번호가 원래는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리회사 정보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정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꺼멓게 마킹을 했습니다. 마킹을 했고 1번을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상황실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대리운전 회사인데 이 대리회사에 A 대리회사에 내가 자꾸 보니까 지금 당장 취소를 해야겠다. 그러면 대리회사가 부산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상황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를 때마다 이 콜을 이 상황실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이 상황실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야겠다. 아니면 손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 연락을 해야 할 때는 이쪽 지금 1번 버튼을 누르시면 상황실하고 그 콜을 넣어준 상황실에 연락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요란에 보시면은 두 번째, 고객과의 거리 360m. 360m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60m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나 감자탕에서 불렀다. 근데 저는 만나 감자탕을 잘 모르잖아요. 이만에 대리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하니까 여기는 제 위치에서 그 손님이 부른 그 만나 감자탕까지 직선거리로 만약 건물이 있다 해도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직선거리로 360m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리상 뭐 지그재그로 간다 해도 한 500m 정도 보면은 가까운 거리죠. 만약 직선이 진짜 말 그대로 직선거리 360m면은 뭐 한 2, 3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면 지금 22시 05분 돼 있죠. 22시 05분에 이 상황실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우측 맨 상단에 보시면 10시 8분 제가 이 콜 접수한 지 3분 만에 이 콜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 3번을 좀 유심히 봐야 하는 게, 만약에 22시 05분에 접수를 시켜놨는데 22시 만약 30분이 지나서 내가 이 콜을 잡았다. 그러면